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이웃이 어떤 이웃인지 아십니까? 평소에는 그저 조용히 돈만 버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 앞마당에는 무한대의 지하 자원이 터져 나오고 뒷마당에는 세계 최강의 첨단 무기고가 숨겨져 있던 이웃입니다. 심지어 그 이웃은 지난 7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며 도끼까지 오를 대로 오른 상태죠. 만약 그 이웃이 자기 집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있던 담장을 허물고 하나가 되겠다고 선언한다면 주변 동네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를 해줄까요? 아닙니다. 두려움에 밤잠을 설칠 겁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지지한다며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든 그 담장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하겠죠. 저는 마커스 벤스입니다. 전 미 국방부 펜타곤 수석 전략가를 지냈고 지금은 이곳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안보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오늘 제 앞에는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빽빽하게 앉아 있습니다. 하버드대 박사 과정의 최고 엘리트 학생들은 물론이고 각국의 외교관들, 주요 언론사의 특파원들, 심지어 워싱턴 정가의 콧대 높은 전략가들까지 오직 이 강의 하나를 듣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강의실 뒤편에는 CNN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섬뜩하게 깜빡이고 유튜브 실시간 송출을 담당하는 스태프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대한 강당 안에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묘한 긴장감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저는 연단 앞에 꼿꼿하게 서서 1200개의 얼굴들을 천천히 훑어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의 오만하고도 기대에 찬 눈빛들을 그저 바라만 봅니다. 그러자 강당을 가득 채우던 백색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완전한 정적이 찾아옵니다.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지금 이 순간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정교하게 짜놓은 판을 완전히 박살내고 세계 질서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이고 두려운 단 하나의 변수는 무엇입니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의실 곳곳에서 손들이 우후죽순 올라옵니다. 맨 앞줄에 앉은 금발의 미국인 청년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입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둘러싼 이 거대한 기술 갈등이 세계 공급망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Sir,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독일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손을 듭니다. 러시아와 유럽의 에너지 갈등, 그리고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역시 일리 있는 대답입니다. 이어서 뒤쪽에 앉은 인도계 남학생이 중동의 불안정과 석유 위기를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강단 끝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청중들을 향해 묵직한 시선을 던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정작 거대한 호랑이의 진짜 날카로운 이빨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말한 것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일 뿐 판 자체를 뒤집어 엎는 근본적인 지각 변동은 아닙니다. 아직 아무도 진짜 정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에 싸늘한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현지 200명의 엘리트들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핍니다. 저는 아무런 표정의 변화 없이 조용히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의 버튼을 누릅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동북아시아의 지도가 떠오릅니다. 거대한 대륙을 차지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태평양의 방파제처럼 누워있는 일본. 그 거대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한가운데 작고 좁은 반도 하나만이 시뻘건 핏빛으로 강렬하게 깜빡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소아의 한반도의 통일, 이 작은 붉은 점이 갈라진 허리를 잇고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 지도와 권력의 균형은 영원히 쓰레기통에 폐기될 겁니다. 그 순간 강의실을 꽉 채우고 있던 침묵이 산산조각 납니다. 1200명의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미세한 파열음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어이없다는 듯 헛기침을 하고 누군가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펜을 책상에 툭 던집니다. 앞줄 오른쪽에 앉아있던 영국인 청년이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팔짱을 끼고는 공격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교수님,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한국이 반도체도 잘 만들고 문화적으로도 훌륭하고 단기간에 경제력을 키웠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껏해야 인구 5천만 명의 분당국가 아닙니까? 위로는 거대한 대륙 세력에 꽉 막혀 있고 양옆으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 대국들에게 짓눌려 있는 지정학적 새우에 불과합니다. 그런 나라가 통일 하나 한다고 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고 초강 대국들이 떤다는 건 솔직히 교수님의 지나친 억측 아닙니까? 영국인 청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의실 오른쪽 구석에서 크 하는 가벼운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주변의 학생들과 언론인들도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구 엘리트 특유의 지독한 오만함과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를 한 수 아래로 내려다보는 알량한 우월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은 그저 강대국들의 대리전이나 치르는 불쌍한 나라, 혹은 자기들 틈바구니에서 눈치나 보며 살아남아야 하는 조그만 시장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저는 그 꼴을 보며 헛웃음조차 흘리지 않습니다. 미동조차 하지 않고 비웃음이 터져 나온 오른쪽 구석과 영국인 청년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갑고 매서운 시선을 던집니다. 제 눈빛에 담긴 서늘한 경고를 느꼈는지 강의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다시 쥐죽은 듯 고요해집니다.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마이크를 고쳐주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7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서늘하게 이빨을 갈아온 거대한 맹수를 그저 몸집이 작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만만한 새우라고 착각하는 치명적인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정교하게 짜놓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체스판 위에서 한국이 그저 이리저리 휘둘리는 말에 불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다시 스크린을 가리킵니다. 붉게 타오르는 한반도의 지도가 마치 살아 숨쉬는 거대한 심장처럼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뿜어져 나오는 듯합니다. 오늘 저는 미국 국방부 펜타곤의 지하 벙커에서조차 최고 등급의 기밀로 다루며 군 수뇌부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최첨단 AI 전략 시뮬레이션의 진짜 결과값을 이 자리에서 낱낱이 공개할 겁니다. 펜타곤의 슈퍼컴퓨터가 도출해낸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 속에서 통일 한국은 단 한 번도 약자의 위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아까 알량한 우월감에 젖어 비웃음을 터뜨렸던 여러분의 등줄기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을 겁니다. 일극 체제가 무너진 이 혼돈의 무극화 시대에 왜 강대국들이 이 나라의 통일을 그토록 두려워하며 어떻게든 길을 쓰고 막으려 했는지, 그 추악하고 소름 돋는 진실과 강대국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 통일 한국의 미친 파괴력을 지금부터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참으로 무서운 적응력을 가진 동물입니다. 아무리 끔찍하고 살을 내는 고통이라도 10년, 20년 뼈에 사무치게 안고 살다 보면 어느새 그게 치명적인 병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되죠. 그저 내 삶의 일부려니, 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려니 하며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탈길을 오르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고통에 길들여진 채 살아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관찰자의 눈에는 그 질긴 생명력과 끈기가 소름 끼치도록 경이롭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시리도록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스크린 화면을 넘기며 강의실을 향해 무겁고도 단호한 목소리를 던집니다. 거대한 화면 위로 붉게 타오르는 한반도의 허리를 흉측하게 짓누르고 있는 선명한 철조망의 궤적이 나타납니다. 강의실 앞줄에 앉아있던 일본계 청년이 안경을 치켜올리며 날선 목소리로 끼어듭니다. 아까부터 한국의 지정학적 한계를 꼬집어내고 싶어 안달이 났던 모양입니다. 교수님, 철학적인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지 않습니까? 방금 교수님이 화면에 띄운 저 선 때문에 한국은 북쪽이 완전히 가로막힌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대륙으로 나가는 길은 꽉 막혀 있고 비행기나 배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갈 수 없죠. 게다가 엄청난 국방비를 낭비해야 하고 저출산 문제까지 심각합니다. 솔직히 말해 저 구조적 한계 속에서 한국이 세계 질서를 바꿀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망상에 가깝지 않습니까? 영국인 청년도 고개를 강하게 끄덕이며 거듭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경제력이 뛰어나도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급급한 저런 분당국가가 어떻게 초강대국들을 위협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쥔 손에 천천히 힘을 줍니다. 그리고 연단에서 내려와 청중석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섭니다. 서양 엘리트 특유의 오만함으로 가득 찬 그들의 눈동자를 하나하나 똑바로 응시합니다. 망상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한국이 섬나라라고 하셨죠. 아니나 섬은 지리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섬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을 잊고 계십니다. 그 섬은 자연이 만들어낸 섬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지독한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냉전이라는 미치광이 같은 체스판 위에서 억지로 썰리고 찢겨 만들어진 인공섬입니다.
제 입에서 튀어나온 직설적인 비판에 강의실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습니다. 미국 국무부 소속의 외교관 몇 명이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의 볼륨을 조금 더 높입니다. 이 강의실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20살 가장 찬란하고 풋풋한 나이에 책상 대신 차가운 소총을 거머쥐고 언제 적의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최전방 철책선에 서서 칼바람을 맞아본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명문대 도서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미래를 설계하고 있을 때 한국의 청년들은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에서 청춘의 황금기를 국가에 바칩니다. 그것도 동족의 심장을 겨눈 채 말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릅니다. 이건 결코 아름다운 의무가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억지로 갈라놓은 분단이라는 지독한 질병이 만들어낸 끔찍하고도 비정상적인 출혈인 겁니다. 이 나라의 부모들은 또 어떻습니까? 육전 2호 전쟁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참상 속에서 잿더미가 된 땅 위에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일어선 분들입니다. 내 자식에게만큼은 이 빌어먹을 가난과 분단의 공포, 강대국들에게 짓밟히는 서름을 절대 물려주지 않으리라. 핏발선 도끼를 품고 손톱이 빠지고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이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금쪽 같은 아들을 군대에 보내며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나라가 있어야 내 가족이 산다는 일념 하나로 묵묵히 그 잔인한 희생의 비용을 치러낸 겁니다. CNN 카메라의 붉은 램프가 제 얼굴을 집요하게 비춥니다. 1200명의 청중은 이제 작은 웅성거림조차 잊은 차에 제 입술끝만 숨죽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옅은 비웃음을 띠고 있던 일본계 청년의 얼굴에서 여유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의 수도 서울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그 거대한 경제 중심지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시간당 수만 발의 포탄을 쏟아부을 수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수천 문이 시꺼먼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세계 그 어느 선진국이 수도 머리 위에 그런 끔찍한 괴물을 이고 살아갑니까? 한국인들은 매일 아침 거대한 화약고 위에서 눈을 뜨고 그 불안을 억누르며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시 스크린을 가리킵니다. 화면에는 현재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경제 지표와 산업 데이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두려움을 느꼈던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발목에는 분단이라는 100kg짜리 무소의 족쇄를 차고 등에는 전쟁이라는 시한폭탄을 짊어지고 매년 수십조 원의 피 같은 국방비를 하늘에 흩뿌리면서도 도대체 이 나라는 무슨 짓을 저지른 겁니까? 화면 속 그래프가 맹렬한 기세로 위를 향해 솟구칩니다. 전 세계 디지털 기기의 심장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이 좁은 땅에서 찍어냅니다.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는 첨단 LNG 선박의 80%가 한국의 조선소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유럽의 심장부를 지키는 최첨단 탱크와 자주포 전투기들이 미국도 독일도 아닌 한국산 무기들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에 열광하며 그들의 문화를 동경하고 있죠. 저는 주먹을 꽉 쥐어 보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금자탑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반쪽짜리 영토, 막혀버린 대륙,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안보의 위기 속에서도 기어코 살아남고야 말겠다는 한국인들의 그 처절한 한 헨과 도끼, 부모 세대의 눈물겨운 헌신이 용광로처럼 끌어올라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강의실 안의 공기가 이보다 더 무거울 수 없을 만큼 짓눌려 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영국인 청년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만지작거립니다. 한국을 불쌍한 새우 취급하던 그들의 눈동자에 이제는 경외감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냉정하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강단 한가운데 우뚝 서서 쐐기를 박듯 묵직하게 내뱉습니다. 발목에 100kg짜리 족쇄를 차고도 전 세계 시장의 꼭대기에 깃발을 꽂은 이 무서운 민족이 만약 어느 날 갑자기 그 족쇄를 제 손으로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 뒤에 매달려 있던 시한폭탄이 제거되고 그동안 방어막을 치는데 쏟아부었던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도끼가 오롯이 대륙을 향해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간다면 말입니다. 누군가 긴장한 탓인지 참았던 숨을 훅 하고 내뱉는 소리가 강의실의 정적을 가릅니다. 이제부터 미 국방부 펜타곤의 슈퍼컴퓨터가 도출해낸
강대국들이 가장 마주하기 싫어하는 끔찍한 악몽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알량한 상식과 편견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화면이 전환되며 스크린 전체를 뒤덮었던 붉은색 지도가 촘촘하고 복잡한 데이터 그리드로 바뀝니다. 미 국방부 펜타곤 지하 벙커 깊숙한 곳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전 세계의 전략적 변수를 계산해내는 최첨단 슈퍼컴퓨터 AI 워게임 X의 메인 인터페이스가 강의실 전면에 거대하게 떠오릅니다. 스크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갑고 푸른빛이 강의실 안 1200명의 긴장한 얼굴들을 훑고 지나갑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미세한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거대한 강당 안에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지독한 정적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 AI는 인간의 얄팍한 감정이나 알량한 편견 따위는 철저히 배제합니다. 약소국에 대한 동정심도 없고 특정 국가에 대한 정치적 호불호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냉혹한 수치, 역사적 팩트, 그리고 잔인할 만큼 정확한 자본과 자원의 흐름만을 기반으로 다가올 미래의 권력 지도를 가차없이 그려냅니다. 콧대 높은 워싱턴의 최고위급 전략가들조차 이 AI가 도출해 낸 시나리오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창백하게 질리고 맙니다. 저는 천천히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누릅니다. 스크린 한가운데 완성된 첨단 엔진이라는 굵직한 글자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앞선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현재 남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한 미치도록 정교하고 완벽한 첨단 엔진입니다. 반도체 초격차 기술로 전 세계 디지털 기기의 두뇌를 통제하고 전기차 배터리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심장을 거머쥐고 있으며 스마트 선박과 최첨단 무기 체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찍어내는 압도적인 생산력과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거대 호랑이 같은 엔진에는 아주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폭발적인 엔진을 밤낮 없이 돌릴 연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하 자원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국토는 비좁은 데다 경제를 떠받칠 인구마저 급격히 늙어가며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강대국들은 한국의 성장에 곧 한계가 올 것이라며 안도하고 자위해왔습니다. 다시 리모컨의 버튼을 누릅니다. 이번에는 미개척 무한연료라는 글자와 함께 시꺼먼 암흑에 휩싸여 있던 북한 지역의 지도가 환하게 밝아지며 수많은 광물 데이터 아이콘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립된 섬처럼 갇혀있는 남한의 첨단 엔진, 바로 위쪽 휴전선 철책 너머에 도대체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첨단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우라늄이 묻혀있는 거대한 무한대의 철제 금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과 중국이 아프리카 오지를 뒤지며 피 터지게 싸우고 쟁탈전을 벌이는 스마트폰, 첨단 미사일, 전기차의 핵심 광물들이 북한의 험준한 산악 지하에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자원을 캐내고 땀 흘려 산업을 일으킬 상대적으로 젊고 굶주린 노동력까지 수천만 명이 대기하고 있죠. 저는 청중석을 향해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섭니다. 펜타곤의 슈퍼 AI는 바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요소가 결합하는 순간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자본이 집약된 첨단 엔진에 무한대에 가까운 미개척 연료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그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융합의 순간을 말입니다. 스크린 속 그래프가 마치 대지진을 만난 지진계처럼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붉은색 선폭이 화면을 찍고 나갈 듯 수직으로 치솟아 오르자 강의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미국인 외교관이 무의식적으로 안경을 벗어들며 마이 갓 하고 작게 탄성을 내뱉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통일 직후 불과 10년, 통일 한국의 GDP 곡선은 기존의 남한 경제 규모를 2배 이상 가볍게 돌파해버립니다. 남한의 막강한 자본력과 세계 1위의 스마트 도시 건설 기술이 북한의 텅 빈 미개발 토지와 만나는 순간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메가급 인프라 폭발이 일어납니다. 인구는 단숨에 8천만 명에 육박하는 거대 규모를 갖추게 되고 늙어가던 남한의 고령화 인구 구조가 북한의 젊은 피와 섞이며 순식간에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에너지로 탈바꿈합니다. 세계 GDP 순위가 10위, 8위, 6위로 브레이크가 완전히 파열된 스포츠카처럼 무자비하게 앞선 강대국들을 추월하며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강의실 오른쪽 구석
불과 몇십 분 전까지만 해도 헛기침을 하며 한국을 조롱하던 일본계 엘리트 청년의 얼굴이 이제는 핏기가 싹 가신 차에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무언가를 허겁지겁 적어 내려가던 영국인 유학생의 펜은 이미 공중에 멈춰 굳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강대국들이 진정으로 뼛속 깊이 두려워하는 진짜 지각 변동은 단순한 경제 규모의 성장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반토막 나 있던 핏줄이 다시 이어지며 완성되는 물류와 영토의 완전한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줌아웃되며 동북아시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거대하게 비춥니다. 한반도 남쪽 끝 영도의 부산항에서 시작된 눈부신 빗줄기가 서울을 거쳐 평양의 핏빛 장벽을 단숨에 박살내고 관통하더니 끝없는 시베리아 벌판을 가로질러 유럽의 런던과 파리까지 맹렬한 속도로 뻗어나갑니다. 살아 숨 쉬는 맥박처럼 붉게 빛나는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의 궤적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바다와 하늘로만 나갈 수 있는 사실상 대륙의 끝자락 벼랑에 매달린 불쌍한 인공섬이었습니다. 물건 하나를 유럽으로 팔려 해도 거대한 컨테이너선에 싣고 수만 킬로미터의 거친 바다를 빙빙 돌아 한 달이 넘게 걸려야만 했죠. 그런데 통일이 되는 그 순간 북쪽을 흉측하게 가로막고 있던 철조망이 뜯겨나가며 유라시아 횡단 철도의 혈관이 뚫립니다. 화물 운송 기간은 단 2주로 반토막이 나고 천문학적인 물류 비용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한국의 부산항이 대륙과 해양을 하나로 꿰어버리는 전 세계 물류의 완벽한 심장부로 각성하는 겁니다. 저는 묵직한 지시봉을 들어 스크린 속 한반도의 정중앙을 쾅 소리가 나도록 강하게 내리칩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한쪽에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이 시뻘겋게 버티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잃어버린 30년에 갇힌 경제 대국 일본이 엎드려 있습니다. 위로는 거대한 자원의 바다 러시아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태평양 건너편에는 현존하는 최강국 미국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은 이 거대한 네 개의 초강 대국을 직접적으로 잇는 유일무이한 십자로 그 완벽한 정중앙의 코어 자리에 굳건히 서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힘없던 한반도는 이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눈치를 보며 얻어맞던 동네북이었지만 통일이 완성된 한반도는 이들의 막대한 돈과 물자, 최첨단 기술과 사람이 지나가지 않고는 결코 버틸 수 없는 세계 권력의 절대적인 톨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강의실 맨 뒤편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워싱턴 정가에 노련한 국무부 전략가들이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턱을 거칠게 쓰다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던 콧대 높은 오만함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무너져 내렸고 짙은 두려움이 서린 눈동자만이 스크린의 붉은 궤적을 멍하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이 왜 1대1로 사업에 피 같은 수백조 원을 쏟아부으며 아시아의 영원한 맹주가 되려 피를 토하고 있습니까? 지구촌 물류의 중심이 되어야만 다음 세기에 세계 패권을 틀어줄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일 한국이 턱 밑에서 북방 철도를 연결해 버리는 순간 중국이 수십 년간 뼈를 깎아 공들여온 그 거대한 대륙 패권의 그림은 완벽하게 찢겨나간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펜타곤의 슈퍼 AI는 너무도 단호하고 잔인하게 결론 내립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이 완벽한 지정학적 심장부를 온전히 지배하는 국가가 곧 인류 다음 세기의 지배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스크린에 눈부신 빛을 등지고 서서 두 팔을 넓게 펼치며 청중 전체를 향해 포효하듯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제 강대국들이 왜 겉으로는 평화 통일을 간절히 지지하는 척 위선을 떨면서도 뒤돌아서면 속으로는 어떻게든 통일을 늦추고 길을 쓰고 회방을 놓으려 하는지 그 추악한 본심을 아시겠습니까? 지금의 분단된 한국은 적당히 최신 무기를 팔아먹고 적당히 경제적으로 압박하며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서 입맛대로 통제할 수 있는 관리 가능한 파트너입니다. 언제 북한이 도발할지 몰라 밤낮 없이 덜덜 떨며 중국의 심기를 살피고 미국의 군사 우산 아래에 바짝 엎드려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위태로운 나라니까요. 저는 목소리의 톤을 한껏 낮추고 쇳소리가 섞인 단호한 어조로 강의실의 공기를 장악합니다. 하지만 통일이 완수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 이 나라는 그 어떤 강대국의 통제도 간섭도 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무섭게 각성합니다. 엄청난 자본력, 무한한 지하자원, 세계를 선도하는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 폭발하는 내수시장, 그리고 대륙과 바다를 꿰뚫는 물류망까지
모조리 손에 쥔 차에 스스로 무한한 연료를 태우며 대륙을 호령하는 거대한 호랑이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 압도적이고 맹렬한 호랑이 앞에서 그동안 한국을 자기들 손바닥 위에서 가지고 놀았다고 착각하던 미국과 중국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이 무서운 괴물이 자신들의 편에 서지 않고 등이라도 돌릴까봐 무릎을 꿇고 애타게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춰야 하는 가장 초라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강희실안은 마치 거대한 진공 챔버 속에 갇힌 것처럼 숨 막히는 정적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1200명의 네로라 하는 세계 최고 엘리트 중 그 누구도 제 말에 감히 헛기침 한 번, 반론에 입술 한 번 떼지 못합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충격에 빠져 마른 세수를 영업부하고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허겁지겁 수첩에 이 끔찍하고도 위대한 시나리오를 받아 적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거대한 강당을 서늘하게 채울 뿐입니다. 저는 완전히 박살 나버린 서구 엘리트들의 오만함을 여유롭고도 매서운 눈빛으로 천천히 내려다보며 마이크를 단단히 고쳐줍니다. 이것이 바로 미 국방부의 슈퍼컴퓨터 AI조차 계산을 포기하고 경악해버린 결과이자 세계의 열강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토록 필사적으로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감추고 싶어 했던 통일 한국의 미친 파괴력입니다. 거대한 강희실안은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맴돌고 있습니다. 저 오만하던 서구의 엘리트들, 그리고 한국을 한 수 아래로 내려다보며 옅은 비웃음을 흘리던 이들의 눈동자는 이제 경외감과 공포로 심하게 흔들립니다. 앞줄에 앉아 핏대를 세우며 반론을 펴던 영국인 청년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이 적어 내려가던 노트를 멍하니 내려다봅니다. 그의 팽긋은 잘게 떨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계를 꼬집고 싶어 안달이 났던 일본계 청년은 아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들의 얄팍한 논리와 콧대 높은 우월감은 미 국방부의 냉혹한 AI 시뮬레이션 데이터 앞에서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CNN 카메라의 붉은 불빛만이 이 숨 막히는 정적을 가르며 현장의 압도적인 공기를 전 세계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 위에서 맹렬하게 뻗어나가는 유라시아 횡단 철도의 붉은 궤적을 등지고 연단 앞으로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걸어 나옵니다. 1200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해 쏟아집니다. 저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가장 깊고 묵직한 목소리로 청중들의 가슴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펜타곤의 슈퍼컴퓨터가 도출해낸 저 무시무시한 데이터. 강대국들을 발밑에 무릎 꿇릴 저 압도적인 통일, 한국의 파괴력이 단지 땅속에 묻힌 자원이나 우연히 주어진 지리적 위치 덕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거대한 기적을 쌓아 올린 진짜 연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목소리의 톤을 한껏 낮춥니다. 강의실 안의 공기가 제 숨결 한 해까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저 나라를 지탱해온 한국인들의 피땀 그 자체입니다. 1950년 끔찍한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온 국토가 불바다가 되고 잿더미로 변했던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못했던, 전 세계가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사망 선고를 내렸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자식에게만큼은 이 빌어먹을 가난과 서름을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며 입술을 깨물고 맨주먹으로 일어섭니다. 청중석 곳곳에서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그들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더욱 강하게 압박합니다. 지하 수천 미터의 뜨겁고 숨 막히는 독일의 탄광 막장으로 들어가 새카만 석탄 가루를 마시며 일하고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섭씨 50도의 뙤약볕을 맨몸으로 견디며 달러를 벌어옵니다. 어린 딸들은 공장의 흐린 불빛 아래서 미싱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가며 밤낮 없이 재봉틀을 돌립니다. 그것뿐입니까? 가장 눈부시게 빛나야 할 20살 아들들을 언제 적의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최전방 철책선으로 떠나보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조국을 지켜야 내 가족이 산다는 그 절박함 하나로 그 모든 피눈물 나는 국가적 희생을 묵묵히 감내해낸 겁니다. 강단 앞에 한 중년 외교관이 안경을 벗고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백 년 동안 주변 강대국들에게 짓밟히고 뜯어먹히면서도 끝끝내 살아남아 자신들의 힘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고 K컬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문화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수만 무늬 방사포를 이고 발목에는 분단이라는 100kg짜리 쇠구슬을 매달고서도 이뤄낸 눈부신 성과입니다. 강대국들이 깔아놓은 불공평하고 잔인한 체스판 위에서 오직 악바리 같은 근성과 굽히지 않는 자존심 하나로 오늘날의 그 완벽한 첨단 엔진을 조립해낸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며 목소리에 강한 힘을 싣습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통일 한국은 누군가에게 우연히 떨어지는 로또가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시혜를 베풀어 주어지는 얄팍한 선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70년 동안 한국인들이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지독하게 쌓아 올린 찬란한 금자탑 위에 얹어지는 역사의 당연한 보상이자 마지막 퍼즐의 완성입니다.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지난 수백 년간 한국을 이용하고 짓밟았던 열강들은 두 번 다시 이 나라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무한한 연료를 집어삼키고 맹렬하게 포효하는 이 거대한 통일 한국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줄을 서야 할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연단 위에서 마이크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강의를 모두 마쳤다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거대한 강의실 안은 여전히 숨막히는 정적 속에 잠겨 있습니다. 1200명의 청중은 마치 거대한 벼락을 맞은 듯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누구 하나 섣불리 입을 떼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무거운 경애의 순간입니다. 강대국들의 오만함이 한국인들의 투혼 앞에 완벽하게 굴복하는 정막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맨 앞줄에 앉아 가장 매섭게 한국을 조롱했던 영국인 청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머리 위로 두 손을 들어 올리며 묵직한 박수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짝짝짝. 그 느릿하고도 경건한 박수 소리가 거대한 강당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이어서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던 일본계 청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맹렬하게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거대한 신호탄이 됩니다. 워싱턴 정가의 전략가들, 유럽의 최고위급 외교관들, CNN의 특파원들까지 1200명의 엘리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와! 강의실이 떠나갈 듯한 엄청난 함성과 함께 귀를 찢을 듯한 우레와 같은 기립 박수가 강당 전체를 뒤흔듭니다. 어떤 이는 두 손을 치켜들고 환호하고 어떤 이는 깊은 감동에 젖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찬사를 보냅니다. 그 콧대 높던 세계의 지성인들이 한국인들의 피눈물 나는 헌신과 위대한 통일 한국의 시나리오 앞에 완벽하게 항복하며 경의를 표하는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저는 쏟아지는 박수갈채를 온몸으로 맞으며 청중들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여 화답합니다.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도 뜨거운 전율이 혈관을 타고 솟구쳐 오릅니다. 세계의 심장 부인 이곳 하버드 한가운데서 강대국들의 오만함을 완전히 꺾어버린 진실의 힘이 그리고 한국인들이 묵묵히 흘려온 그 거룩한 땀방울의 가치가 세상 그 무엇보다 눈부시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호하는 엘리트 청중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립니다. 당신들의 그 지독하고도 숭고했던 헌신은 기어코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다고 말입니다.